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면 좋으련만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전까지는 보합 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전 세계 금융인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1% 상승한 25,92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01% 하락, 거의 뭐 변화가 없죠. 1,7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52% 상승한 0.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7.6%,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4%, XRP를 볼까요? 네,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주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미 주식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하락, 환율의 경우는 0.35% 하락한 128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닥터 비트맨 채널과 건강기능식품기업 아자차가 이제 협업을 하여 프리미엄 활력스틱 마르문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드시고 활력을 못 느낀다면 100% 환불을 해준다고 했기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중에 나온 마카, 아르기닌 함께 들은 것 중에 이만큼 함량을 때려 넣은 제품이 진짜로 없습니다. 네, 닥터 비트맨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활력을 못 느낄 경우 100% 환불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점찍은 이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폴리곤 등은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아시아 시장에서 이들 코인은 20% 이상 급락 중인데 이 비트코인은 25,500달러 선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종목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이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에이다 거래를 이달 27일 중단키로 결국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로빈후드는 이용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일부 토큰의 거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로빈후드는 이번 조치가 솔라나 등 새 종목의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암호화폐들의 거래, 인출 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 이 SEC 소송 대상인 바이낸스 US는 달러 입금을 이르면 13일부터 중단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거래 은행들이 바이낸스 US와 은행 거래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낸스 US는 달러 거래상 지원을 중단하고 이 암호화폐 거래 페어로만 거래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죠. 카이코의 리서치 담당 임원 클라라 메달리는 달러 입금 중단은 바이낸스 US에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실존적인 위협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미국 법원은 바이낸스 US 등 SEC의 기소 대상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내렸는데, 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 또한 미국 기관 대상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크립토닷컴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관 고객에 제한된 수요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크립토닷컴은 개인 고객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규제를 받는 옵션 거래를 포함해 자사의 플랫폼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SEC에 제소당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충격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3%가량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무디스는 코인베이스의 신용 등급을 안정에서 부정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SEC의 기소가 몰고 올 위험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에 대한 파상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크립토 마켓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긍정적인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수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지속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공격 이어나가고 있죠. 리플사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까지 틈만 나면 소송을 걸며 어떻게든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SEC의 다음 공격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기사가 나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다음 공격 대상은 스테이블 코인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SEC가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말이 많이 꼬이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SEC가 테더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SEC는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팍소스를 통해 발행한 BUSD를 증권으로 규정했죠. 이 발행자는 팍소스이나 BUSD가 바이낸스의 역할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바이낸스는 BUSD를 보유할 경우 각종 혜택을 줬습니다. 일종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됐다라는 주장인데요. BUSD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잠재적인 수익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증권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SEC가 지난 2월 팍소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SEC는 기소장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낸스가 컨트롤하는 지갑에 BUSD 발행량의 약 90%가 들어있다. 대부분의 BUSD는 투자자들에 의해 예치된 것이다. 이 바이낸스가 잠재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BUSD를 예치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USDC 지분이 있는데, 그러나 SEC는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USDC를 문제 삼지는 않았죠. 이 코인베이스도 USD를 예치하면 2% 이자를 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였는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이자를 자신들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SEC는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기소할 때 BUSD는 상품이다라는 주장을 피면서 이렇게 블라블라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 SEC에서 이제 과거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2월 미 SEC에서 팍소스의 BUSD와 관련하여 이 기소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과거와 동일하게 혹시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의 움직임이 또다시 나온다고 한들 그저 제도권으로의 도입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보며 대규모 덤핑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의 공공의 적 SEC의 일어난 만행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으로부터 규제가 하루빨리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 비썸 거래소 총 코인의 거래량의 37%, 업비트의 총 18%, 코빗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이 리플 XRP 사랑은 과도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왜 한국은 유독 리플 XRP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유독 리플 XRP가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2017년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7년 초만 해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는 빗썸이었습니다. 이 빗썸에는 당시 상장된 코인이 1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렴한 XRP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17년 코인 마켓은 정말 사면 오르는 장이었죠. 누구나 매수를 하면 오르다 다지기를 하고 다시 오르다 다지기를 하는 식으로 올랐습니다. 코인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리플이 2018년 1월 4,925원까지 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게 되죠. 이제 2017년만 해도 글로벌리하게 한국의 코인 마켓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코인 마켓의 가격을 이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절대로 아니었는데요. 리플 관련 밈도 대단하였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나 김치 프리미엄 같은 지표들이 당시에는 꽤 정석적으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정말 쉬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이유로 한국인의 리플 XRP에 대한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린 것에서 시작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리플이 스캠도 아닙니다. 리플은 ODA를 통해 상당히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으며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BDC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는 리더이죠. 더욱이 시총 10위권 안에서 지금껏 자리를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 투자자들 때문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긴 걸까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매수세가 투기성에 기인한다면 SEC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기 자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끊임없이 나왔던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부각된다라는 것인데 리플과 SEC의 소송 핵심은 증권성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리플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선의 결과는 초기 판매된 XRP의 증권성이 있었으며 현재 2차적으로 유통 중인 XRP는 증권성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벌금 정도로 소송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리플의 승소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XRP가 SEC로부터 자유로워질 경우 미국 시장 재상장이라는 이슈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특히나 코인베이스의 XRP가 재상장된다면 그간 XRP로 유입되지 못했던 이 자금들이 XRP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 가능성 소식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골 소재가 되었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리플 XRP는 저력이 있습니다. 소송 이슈 외에도 지금껏 꾸준히 호재가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송금 수단과 XRP 레저 생태계 CBDC 등이 있으며 2021년 11월 스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밝혔던 XRP를 기축으로 하는 거래소 설립 등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을 강타했던 플레어 네트워크의 성공도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소송 때문에 충분한 상승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소송을 끝내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 2025년 불장에 들어선다면 이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XRP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 XRP와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있으며 얼마 전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승소가 아니죠. 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도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보는
나오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게리겐슬러 SEC가 이제 똥줄이 좀 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절대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